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졸업을 앞둔 선배들이 저학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로 취업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된 저는 정광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방학도 한번 겪어보고 또 학기도 이제 지나와 보셨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좀 편안함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 오지 않아도 되고, 또 이제 집에서 또 가끔 이제 씻지 않고, 바로 일어나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편안함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수업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좀 의문인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런, 이게 잘 듣고 있는 건가? 그리고 또 반면에 많이 늘어났던 과제, 그쵸. 수업이 조금 이제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과제가 많아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완전히 달라진 시스템에 적응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좀 많이 여러분들의 사례들을 좀 겪은 게 있어요. 모아본 게 있는데, 공통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진로와 관련된 혹은 취업과 관련된 상담을 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되게 밝은 친구였어요. 막 상담할 때도 되게 웃으면서 활기차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선생님 제가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기 중에 많은 그 학교 활동이나 과제나 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정작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어떤 번아웃, 그쵸? 많이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황들이 유독 이 친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이제 방 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더 많이 우울한 상황들이 좀 이제 다운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좀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좀 이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좀 더 움직여 보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자존감이나 내 활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액션이거든요. 행동이에요. 즉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많이 만나면 또 안 되겠죠. 그 범위 내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또 만나보시고요. 또 여행도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는 그런 여행 말고요. 혼자서 조용히 갔다 올 수 있는, 그 여행이라고 좀 멀리 가야 되는 것도 아니죠. 가까운 뭐 공원이나 혹은 인근 쪽에 갔다 오시는 것도 저는 좀 좋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활력을 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지를 해주셔야겠죠. 저도 실은 가끔 막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운동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너무 힘들어라고 하면은 즉 알아차림.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지금 많이 다운돼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요. 바로 저는 운동부터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좀 이제 주제를 벗어났는데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오늘은 이제 진로와 취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요번에 보게 되면은 기업의 이제 신입 공채 경력 지원자 많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제 뭐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조금 더 다른 거예요. 다르겠죠?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빨리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경험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는 신입을 뽑는 그런 시대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 신입은 도대체 경력을 어디서 쌓고 오란 얘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대학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쌓아오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즉 뭐죠?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1년 혹은 6개월 혹은 2개월 동안 경험을 쌓아서 오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제 수업을 듣는 뭐 저학년부터 고학년부터 다 계시긴 하겠지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체험이나 경험을 좀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2개월도 괜찮고요. 한 달도 괜찮습니다. 그 일을 실제 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인턴이나 현장 실습이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가장 첫 번째 스펙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시대는 더 많이 저물어져 갑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볼게요. 좀 와닿을 수 있는 비교이기 때문에 요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작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공채라는 것을 이제 거의 없앴죠. 근데 또 이제 LG도 없앤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기업들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필요한 사람만 그때그때 뽑아서 쓰겠다라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신을 또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대기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현장 실습이나 이런 경험들을 빨리 하셔서 어떤 그 다양한 자격증보다는 체험이라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어떻게 행동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액션이란 측면이 꼭 이제 내가 행동으로 몸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 블로그 관리나, 그렇죠? 혹은 내가 어떤 스크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 분야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되고요. 때로는 이제 그 블로그 관리를 통해서 거기를 보고 연락을 오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은 이제 뭐 체험이라고 했을 때 내가 현장에 가서 할 수는 없지만 그 기자단이나 그렇죠? 블로그 관리나 그 회사에 그 온라인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체험들이 기자단 같이요.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여러분들이 취득하셔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진로 고민 중인 이제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제가 타이틀을 좀 적어봤습니다. 소제목이죠. 자, 그럼 한번 고민해 볼게요. 진로 고민. 방금 전까지는 취업에 대한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진로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다양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어디로 가느냐라는 그런 방향성적인 측면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취업은 크게 나중에 다시 모래 위에 이제 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즉 뭐냐면 막 뛰기만 하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어. 일단 뛰어. 막 뛰어갑니다. 근데 뛰다 보니까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다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만약에 1학년, 2학년들이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차분하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겠죠. 늘 듣던 얘기일 것이고요. 3학년, 4학년들도 급하지 마세요. 오히려 급하면 더 눈에 보일 것도 안 보입니다. 잠깐 멈추시고요. 내가 이제 어떤 직무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뭐 꿈을 가져라, 그 다음에 행동을 해라 라고 했는데 아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게 와닿냐고. 나도 하고 싶다고. 나도 근데 뭘 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실은 저는 이 책을 제일 싫어해요. 일단 이 책은 솔직히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철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막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 시작해라는 그 멘트가 물론 알아요. 좋은 의미인 건 알겠는데 방향성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와닿지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 일단 시작해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즉 뭐냐면 내가 목표하는 게 있었을 때 일단 시작해 라는 것들이 와닿을 수 있지만 아직 진로라는 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게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깝깝하게 만들고서 스트레스만 받게 하는 그런 멘트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깐 그러면 내가 어디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고 뛰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심리 검사나 혹은 내 주변에서 지인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내 학과 안에서 명확한 어떤 진로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폭넓은 입장에서는
확고한 어떤 내가 하겠다라는 게 정해지지 않으면 뛰기 힘들다라는 건, 저도 공감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다양하니까요. 뛰실 수 있는 분들은 뛰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향성적인 측면, 뛰기 전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박진영, 그 다음에 뭐 이수만, 그 다음에 뭐 백주보 등등 있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 TV에서도 많이 보셨죠. 근데 제가 이 사람들 밑에 지금 대학교 때 다녔던 학과들을 제가 좀 놨습니다. 보시면은 박진영 같은 경우에는 지질학과하고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이수만 씨는 컴퓨터공학, 그 다음에 백주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일반적으로요, 본인이 전공한 곳에서 취업할 확률은 많아야 50에서 뭐 60%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실은 저도 이제 학부 때 중국어를 전공을 했고요. 지금은 전혀 관련 없는 진로와 취업과 관련된 강의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학교 때 전공을 했던 부분을 못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다른 길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이 일생 동안 최소 3번의 직업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제 전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응원해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지금 내가 고민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해볼 거고요. 그럼 도대체 지금 뭐를 하라는 얘기냐? 선생님, 그럼 제가 뭐 해야 될까요? 우연히 제가 이제 네이버 기사글을 보다가 이 손정희 씨예요. 일본 사람입니다. 이름은 한국 이름인데 실제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걸 했다고 하죠. 특별한 어떤 목표나 꿈을 정해놓던 건 아니에요. 근데 밑에 보시면, 자, 19세 때 인생에 대한 목표를 세웠고,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그러니까 어떤 사업가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꿈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내용을 한번 적어봤던 거고요. 20대에는 이름을 알리고 싶고, 30대에는 1천억 엔의 군자금을 마련하고, 40대에는 사업에 승부를 걸고, 50대에는 1조엔 매출의 사업을 완성시키고, 60대에는 다음 세대에 사업을 물려준다라는 계획을 막연하게 세운 거예요. 19세 시절에요. 이 사람이 본인이 나는 마케팅이야, 혹은 나는 기획이야,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야, 이렇게 정했나요?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꿈을 적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막연한 꿈을 정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세부적인 계획들이 생겨요. 실은 선생님이 조금 이제 제 얘기도 하면 저도 제 지갑에 항상 한 해 목표를 세워놓습니다. 매해 1월 1일이면 제 지갑에 제가 원하는 목표들을 적어 넣어서 이제 꼭 지갑에 갖고 다녀요. 이 지갑에 갖고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내가 올해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계속 수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얘기는 그냥 적어놓고 딱 어디 박아놓으면은 안 보게 돼요. 근데 지갑은 수시로 보게 되잖아. 나 이거 해야 되는 거지. 내 올해 목표가 이거였지. 순간순간 머릿속에서 인지가 되면서요. 그때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부 계획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즉, 이 얘기는 이 손정희 씨가 이렇게 꿈을 정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큰 꿈을 정해놓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구체적인 시간이 가면서 요건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못할 건 없잖아요. 이 사람처럼 큰 꿈을 그리고 했다라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또 잘한 게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이제 대학 공부를 하고 왔어요. 공부를 하고 와서 유학을 갔다 와서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와서 1년 반 동안 사업 계획서만 썼대요. 이런 사업은 어떨 거고 이런 사업은 어떨 거고, 오로지 1년 반 동안 40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공부를
했다고 해요. 이런 사업은 어떨 것이다.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경쟁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큰 어떤 사업 계획서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려줬던 거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사업을 결정을 해서 했던 거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쿠팡에 한 몇 년 전이에요. 2년인가 3년 전에 몇 조예요. 금액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 내노라운 갑부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큰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거, 누구의 도움이 없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써보는 거예요. 페이퍼에. 근데 여기 쓰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정말 다양한 내가 있었던 모든 기록들을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과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된 꿈도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내 꿈이 정리되는 상황들을 여러분들도 보게 되실 거예요. 즉 어떤 거예요? 경험에 대한 꿈들을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뭐 했는지, 블로그 관리를 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뭐 했는지,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렇죠?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말이 조금 애매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책만 보면서 이거 할 거야 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이 왜 맛있는 거죠? 먹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여행 가봤을 거예요. 여행이 왜 좋아요? 가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즉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제부터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우리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뭐 자격증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 경험이라는 게 없으면은 인정받을 수 없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경험이라도 다양하게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꼭 그게 어떤 의미를 갖지 마세요. 이거 하면 어떨 거다.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에 가는 대로 우리 저학년들이라면 한번 해보시고요. 고학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책상 앞에만 있는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조금 요거 한번 해볼까? 취미로 한번 축구 한번 해볼까? 취미로 뭐 뜨개질도 한번 해볼까? 괜찮습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면은 그와 관련된 깊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면 그 사람을 회사에서 쓰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이제 일들은 사람이 계속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디다스. 여러분 운동화 많이 신는 그런 회사죠. 이 회사가 아시아 쪽에 이제 독일에 원래 있다가 아시아 쪽으로 이제 공장들을 이전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이제 자금적인 부분이 올라갔죠. 아시아 지역에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독일로 갔는데, 독일에서 사람이 몇 명 필요할까요? 1년에 10,000켤레씩 뽑아낸다고 합니다. 1만 100만 켤레인가 뽑아낸다고 해요. 근데 필요한 인원은 160명밖에 필요하지 않았어요. 공장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 잘 보세요. 계속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계속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계속 이런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앞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 없는 그런 시대가 와요. 정규직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안 되면요, 고용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되게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셀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팔고 홍보하고 광고하는 능력들도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상황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진로와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은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듣고 계셨다고 한다면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첫 번째가 문제에 대한 인식하고요. 그에 대한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소통입니다. 갈수록 사람들과의 소통은 잘 안 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개인화되고요. 그 다음에 뭐 존중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간의 희생이라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서로 그런 그 개인화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정말 큰 역량, 그 되게 중요한 어떤 핵심 장점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융합의 시대잖아요. 교육과 뭐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촬영을 하고 혼자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이걸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상황에 들어가고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융합하고 빨리 배워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융합이에요. 이걸 합쳤을 때 혹은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문제인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인정이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는 기계와의 소통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이제는 공존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죠. 너무 먼 얘기 아닌가요? 그쵸? 실제로 인간이 사고하는 그런 먼 시대가 당장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취업할 때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루어야 되는 PC나 혹은 언어나, 그쵸?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은도 많이 와 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 필요한 역량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의사소통 역량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역량, 문제를 인식하는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이 항상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해요. 이건 왜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틀을 깨는 여러분들의 사고 능력이, 역량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의력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창의력,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게 창의력일까요? 아니에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브 잡스가 정의를 했죠. 모든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의 대안을 여러 개 정리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즉 논리력이 창의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겁먹을 거 없습니다. 이런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개발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내 강점을 활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강점이요? 그쵸. 업무적인 강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고용은 계속 줄일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내 셀프 마케팅,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그 강점을 개발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 강점이 뭘까요? 그쵸. 강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이나 그에 대한 기술이 융합됐을 때 강점이라고 합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만족감이나 천부적으로 타고나거나 그리고 어떤 선망이 될 수 있는 게 재능이라고 해요. 근데 이 타고난 재능만 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강점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를 발현해야 되는 지식들이 쌓여야 되고요. 그걸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바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강점이라는 것은 회사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어떤 스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거시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크게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당장 다음 달에 취업해서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그게 조금만 더 길게 보시면요. 내 강점이 쌓이면요. 그 뒤에 돈은 연봉은 자동으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요거 했을 때 만족감을 줬거나 혹은 또 선망이 되거나 그렇죠? 혹은 내가 이걸 남들보다 조금만 잘했던 거 예를 들면 책을 읽을 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지식, 그쵸? 책을 이제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들도 있겠고 책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실제 행동화했던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점에 대한 내용은 너무 이제 길게 한 2시간, 3시간 얘기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강점이다라는 것만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가끔 장점과 강점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점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강점이고요. 그게 필요한 하나의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볼게요. 진로와 취업, 그리고 직장 선택. 보게 되면은 진로, 직업, 취업 선택 시 고려하는 게 뭐냐라고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흥미와 적성이래. 근데 흥미나 적성보다도요, 여러분들 직업 선택에 보면요, 부모님의 어떤 권유나 혹은 또 이제 내 주변 상황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당장 취업이 뭔가를 가능한가라는 그런 고민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는 그런 고민이겠죠. 이건 너무나도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졸업하고 한 1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라는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직업 가치관 검사나 이런 걸 했을 때 대부분 똑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벗어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보통 이제 진로와 취업 고민을 했을 때 대부분 다 공무원 한다고 하죠. 그쵸? 다른 진로를 실제로 준비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생각만 하고 있고요. 실제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쵸? 네, 뭐 행동을 잘 안 하게 되죠. 저도 그랬으니까 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틀만 바꾸시면 돼요. 다 공무원이 될 수는 없어요. 1년에 3만 명이 도전을 합니다. 그 중에 되는 퍼센테이지는 1%가 안 되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2만 명 정도는 2만 9천 명 정도는 어딜 가야 될까요? 다른 일을 결국에 하게 되는 거죠. 공무원이 꼭 좋은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는 실제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행동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를 하거나 혹은 블로그나 기자단이나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힘을 좀 드릴게요. 어떤 힘을 드릴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몰라, 지금 지쳐 있습니다. 많이 지쳐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한 깰 수 있는 방법, 자꾸 친구들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행동을 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실제 공부한다고 했을 때 보게 되면 우리 대학생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공부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죠? 공부를 무조건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목표를 이루기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행동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런 이유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왜 여러분들이 행동을 안 할까라고 생각을 봤더니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104일 정도 돼 1년에. 주말은 원래 쉬는 날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안 되는 날이고요. 여름방학은 방학이니까, 겨울방학은 방학이니까 노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루 7시간 자야 되고요. 커피타임, 식사타임하고 그 다음에 아픈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빼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은 남는 날은 28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달리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전공적인 측면에서는 확인이 좀 되셔야 다음 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필요할 거고요. 우리 저학년도부터 고학년 때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1학년 때, 우리 1학년, 2학년들은 진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건지 하는 다양한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학점 좀 낮아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시고요. 3학년, 4학년 때는 실제적으로 내가 필요한 취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는 꼭 정해진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4학년 때 진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 저도 그랬고요. 1학년 때 취업 고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방학 잘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도 중요하고 또 어떤 글쓰기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정리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막연하지만 꿈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큰 꿈을 최대한 적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손정희 씨처럼 그렇게 해보시고 꼭 내 전공이 꼭 내 인생의 모든 거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시작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로나 취업과 관련돼서 조금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간단하게 봤고요. 거기서 필요한 역량들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당장 내일 뭐 먹고 살까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길게 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